네, 안녕하세요. 컴퓨터공학 전공 박구현입니다. 이번 시간엔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 배울게요. 배우기 전에 앞서서, 네, 제가 지난 시간에 보니까 이 부분을 7로 썼더라고요. 7과 관련 없어요. 네, 8이에요, 8. 8이긴 한데, 뭐, 내용이랑 관련 없기 때문에, 뭐, 지장은 없을 거예요. 지난 시간 배운 거에 대해서. 네, 어쨌든 간, 네, 보니까, 동영상 하나씩 하다가 보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네, 이야기를 드리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물 인터넷이란 무엇인지 좀 알아보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네, 체크해보는 걸 목표로 해가지고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사물인터넷. 네, 여기서 이 용어 꼭 체크해 주셔야 돼요. 인터넷 오브 띵스의 약자를 따서 IoT라고 부르는 게 사물인터넷입니다. 그래서 이 약자는 꼭 아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나온 게 M2M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신 투 머신 해가지고 기계 간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술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쓰시는 뭐 블루투스랑 뭐 모바일 폰 가지고서 뭐 블루투스로 연결하는 상황 있잖아요. 뭐 그런 상황도 M2M에 해당이 되고요. 네, 뭐 예를 들어 뭐 다른 거, 뭐 당뇨 관련돼서 네, 혈당 체크했는데 모바일로 데이터로 받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인바디 같은 경우도 있죠. 네. 그런 경우들이 전부 다 이제 M2M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약자는 네, 머신 투 머신의 약자해서 M2M 해서 네. 숫자 2로 표기를 했어요. 숫자 2가 2죠? 네. 영어로. 그래서 M2M으로 표기된 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뭐 여러 가지 기기들이 정말 많이 발전되고 있어요. 게다가 AI까지 이제 통합이 되고 있죠. 네, 통신 범위가 확장이 계속되면서 이제 IoT라는 거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게 되는데요. 여기서 사물 인터넷은 이제 M2M에서 조금 넓은 개념으로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기계 간의 통신을 넘어 지능적이고 자동화된 상호작용을 목표로 하는 게 M2M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용어는 어디서 스타트가 됐냐? 그러면 용어 스타트는 조금 됐어요. 네, 케빈 애쉬튼에 의해서 이제 1999년에 이제 RFID 기술 관련돼 갖고 진행했었을 때 그때가 시초인데 RFID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쓰이지 않아 가지고 조금 생소하실 수 있겠는데요. 이 RFID가 어떤 거냐면 미리 선결제하는 시스템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물건에 다 이제 칩이 내장돼 있어 가지고 그냥 지나가면은 결제되는 그런 방식을 이제 RFID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쓰이는 곳이 그 놀이동산 경우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경우는 딱히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놀이동산도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어쨌든가 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물 인터넷의 시초는 이제 PNG라고 하면은 프록터 앤 갬블이라고 하는 회사예요. 여러분들 다들 익숙하실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오랄비 칫솔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다우니. 네. 이 회사 이 부분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물품들을 출시한 데가 이제 P&G예요. P&G. 네, 프록터 앤 갬블의 약자를 따서 P&G라고 하는데 여기서 RFID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까 하고 공급망 관리를 하던 케빈 애시튼이 이제 제품을 자동으로 추적하는 거를 뭐 어떻게 관리할까 싶어서 모든 사물에 인터넷을 연결해볼까? 라는 개념으로 해서 이제 케빈 애쉬튼이 1999년에 처음 제안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005년 ITU 보고서에서 이제 처음으로 사물 인터넷이란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ITU가 뭔데요? 라고 하셔야 돼요. 네, 그냥 ITU? 그러고서 그냥 넘기시면 안 되고, ITU도 유행 기간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저도 여기서 한 3주 일해본 적 있는데, 네, 좀 일한 거는 뭐 그렇게 되는데 프로젝트는 한 3개월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태국에서 잠깐 했었거든요. 어쨌든 간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제 이 ITU가 어떤 곳이냐? 네. 국제기기 관련된 모든 전자기기들 있잖아요. 그 기기들에 대해서 전 세계에 어떤 식으로 뭐 진행되는지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개념이라든지 아니면은 현재 추세라든지 그리고 뭐 현재 같은 경우 이제 AI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뭐 개발도상국 관련돼서는 네, 어떻게 하면은 좀 교육열을 좀 끌어올릴까? 네, 뭐 아무래도 격차가 있죠. 네, 컴퓨터 교육에 격차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NIA에서 관여를 하고 있어요. 네, 한국정보화진흥원 네, 여기서 개입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개입하고 있어요.
어쨌든 여기에서 정식적으로 땅 이 용어다라고 하면은 교과서에 실리게 돼요. 네. 그래서 사물 인터넷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채택이 된 거죠. 2005년에. 네. 그래서 이때부터 사물 인터넷은 글로벌 기술 용어로서 자리 잡는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2012년 ITUT Y 이형 유형 표준 문서에서 이제 정의한 바에 따르면 지능화된 사물들이 연결된 네트워크상에서 사람과 사물 네, 간의 상호 소통을 통해 이제 상황 인식 기반의 지식이 어떻게 결합되는지 그 부분을 목표로 하는 인프라를 이제 이 IoT라고 두었고요. 네, 여기서 중요한 게 또 무엇이냐? 상황 인식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리고 사물과 상호작용하는 지능적인 네트워크다라고 정의를 했단 말이죠. 네, 이 부분이 이제 사물 인터넷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물 인터넷의 3대 핵심 요소, 인간, 사물 서비스요. 이 부분은 꼭 아셔야 됩니다. 기본 소양이에요. 네,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휴먼, 네, 인간이죠. 네, 독립적인 주체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사고 및 행동 양식을 포함해가지고 둬야 되고, 그리고 인간만의 고유한 그 사고 과정에 따라 상호작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목표를 둬야 되는 게 사물 인터넷 구축의 제1상황에 해당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브젝트, 사물이에요. 네, 말 그대로 여러분들 쓰는 기기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물리적인 객체예요. 그래서 그 사물은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있지만 가상 공간 내에 있는 것도 이제 사물로서 IT 서비스 이런 경우도 해당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동작 메커니즘의 집합으로서 네, 설계도로 봤을 때 아무래도 기능의 일련 과정으로서 동작들을 포함한 상황을 이제 서비스로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물 인터넷 구축의 3대 핵심 요소가 무엇이냐 그랬을 때 인간, 사물, 서비스 이 부분은 꼭 아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사물 인터넷의 주요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두었을 때 연결성, 지능적 상호작용, 사람과 사물 간의 소통을 둘 수가 있고 지능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둘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연결하는 거는 아무래도 네트워크를 가지고 연결하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겠고 그 다음에 지능적 상호작용 아까 전에 제가 이 부분 네 노란색으로 표기를 했었죠. 상호작용 관련돼서 네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상호작용은 어떤 거냐? 단순하게 데이터 전송을 넘어서서 상황을 인식해갖고 체크해서 데이터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지능적 상호작용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과 사물 간의 소통은 무엇이냐?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로서 네, 그 소통을 기반으로 한다라는 게 아무래도 서비스 기반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부분에 따라 달라지겠죠. 네, 그 부분에 따라 소통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원칙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능적 서비스는 말 그대로 다양한 센서랑 여러 가지가 이제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상황이 될 텐데 그때 사용자가 필요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걸 두고 있습니다. 네, 예측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엔. 네, 그래서 그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물 인터넷의 확장을 볼 때요. 사물 인터넷 확장, 대규모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해서 지능적이고 효율적인 결정에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언제든지,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네, 그래서 anytime, anyplace, anything 해가지고 이 부분이 이제 초연결 세계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물 인터넷 관련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초연결 세계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스마트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네,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 사물 인터넷에서 사물 인터넷으로 구성된 이제 냉장고를 샀는데 냉장고 역할만 하고 뭔가 연결 기기가 잘 안 돼 있으면 속상할 거 아니에요. 일부러 비싸게 주고 이제 좀 예측이라든지 뭐 아니면 상할 거를 조금 체크할 수 있도록 해서 좀 비싸게 주고 샀는데 네. 아무래도 그렇죠. IoT 기능 있는 냉장고는 한 400만 원, 500만 원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일반 냉장고는 80에서 100만 원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하고 효율적인 생활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목표로 두어야 돼요. 네, 그 부분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물 인터넷이 어떻게 확장되었는가?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이 뉴스에서 갖고 왔거든요. 최근 뉴스에. 네. 보시게 되면은 지금 2030년 네, 6,900억 달러로 성장할 거라고 이제 세계 분석기관에서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데 하드웨어 지출을 줄이고는 있는데 뭐 여기서 아무래도 IoT다 보니까 줄일 수는 없다라는 게 이제 또 업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팔아야지
그 고객들이 살 거 아닙니까? 네. 여기서 이제 인공지능과 결합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이제 초점을 계속 두고 있어요. 네. 그 부분이 이제 소프트웨어의 향후 성장을 이끌 것이다 라고 전망하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현재는 네, 이 정도 성장률을 갖고 있지만 이제 네, 거의 2030년 되면 한 3배? 2배? 2배 정도 될 것 같네요. 네. 현재 상황에서 2배 정도가 이제 IoT 시장 현황에 반영이 되겠구나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IoE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 네, 사람, 사물, 데이터, 프로세스가 모두 연결된 상호작용을 의미한 게 이제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용을 했었을 때, 편의상으로 이용을 했었을 때 IoT를 이용을 해서 네, 데이터를 전송받고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실시간으로 구현할 수 있는 초연결 사회를 이제 IoE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 IoE라는 약자가 있다 그러면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이구나 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사물 인터넷 관련돼서 조금 짧죠? 네. 막 뭘 더 넣을까 싶기는 했는데 뭔가 조금 획기적으로 나온 부분이라든지 논문에서도 봤었을 때 여러분들 아무래도 여기 계신 분들이 인문계랑 이공계랑 다 섞여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넣기가 좀 애매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보안을 확 넣을 수도 없고 네 그래서 조금 짧게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3월 인터넷 이해 진행을 했고요. 한번 그래도 요약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네 우선 등장 배경에 대해서 배워서 M2M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네, 그리고 IoT의 약자가 뭔지, 네, 노란색으로도 표기돼 있죠. 꼭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ITU라는 곳이 어딘지 이야기는 드렸는데, 그런 곳이다. 네, 국제기관으로서 뭔가 용어를 정립하는 곳이구나. 어떤 걸로? 네, 기술 관련된 용어로, 정보기기 관련된 걸로 해서 진행된다. 그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이제 IoT를 채택을 해서 2005년부터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ITU는 뭐다? 상호작용하는 지능적인 네트워크로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구축 요소는 인간, 사물, 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물 인터넷을 확장을 시켰을 때 anytime, any place, anything 해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무엇이든지 연결할 수 있는 초연결 세계를 구현하는 걸 목표로 두고 있다 보니까 성장 전망이 지금 밝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사물 인터넷의 확장은 이제 IoE라고 해서 네, 이 부분을 이제 목표로 해가지고 하나씩 이제 카테고리화가 되고 있는데 뭔가 정립되지 않아서 여기 그냥 용어로만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의 약자가 IoE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각각 관련돼서는 제가 여기에 참고 자료 다 올렸어요. 네, 그래서 잊지 말고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어쨌든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 네, 다시 한번 복습 꼭꼭꼭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저는 다음 시간 수업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